안녕하세요. 은빛소통방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이야기, 바로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부정맥에 대해 차분하고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은빛 소통방이 계속해서 도움되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쿵쾅거리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 때 있으시죠? 운동을 했을 때, 놀랐을 때,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두근거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장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박자가 들쑥날쑥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국내 심방세동 환자는 약 30만 명, 그리고 불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부전과 사망 위험을 약 2배, 뇌졸중 위험은 5배 이상 높일 수 있어 특히 어르신들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정맥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위험한 부정맥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정맥을 환자 스스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맥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위험 신호인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맥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심장은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전기 신호가 시작됩니다. 이 신호가 전도 체계를 따라 심방과 심실로 전달되면서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 신호의 생성이나 전달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은 제 박자를 잃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은 발생 위치에 따라 상심실성 부정맥과 심실성 부정맥으로 나뉘고 심박수가 빠르면 빈맥, 느리면 서맥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흔한 부정맥 중 하나가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상태로 심장이 효율적으로 피를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 흔히 발견되는 것이 심실 조기 수축입니다. 심실이 정상보다 일찍 수축하는 현상인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빈도가 잦아지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정맥은 왜 생길까요?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심근병증, 판막질환처럼 심장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정맥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항 진증, 전해질 이상, 빈혈, 탈수, 감염 같은 전신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심장 질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부정맥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방 조기 수축이나 심실 조기 수축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심장 구조적 이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두근거림이 잦아지거나 어지럼, 실신이 동반된다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음주, 카페인 섭취, 수면 부족, 스트레스, 흡연, 비만, 수면 무호흡증 역시 부정맥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부정맥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심계항진입니다. 여기에 가슴 답답함, 어지럼, 피로감, 호흡 곤란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에서는 운동할 때 숨이 쉽게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흔합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신, 심한 흉통, 호흡곤란, 식은땀, 의식 저하가 동반된다면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즉각적으로 소실되면서 심정지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반면 심방세동은 즉각적인 심정지보다는 심장 안에 혈전이 생겨 뇌졸중 위험을 5배 이상 높인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부정맥의 진단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로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시비유도 심전도, 24시간 이상 기록하는 홀터 심전도, 수일에서 수주 착용하는 패치형 심전도, 증상 발생 시 기록하는 이벤트 모니터가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로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전해질이나 갑상선 기능도 살펴봅니다. 치료는 부정맥의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혈압 저하나 의식 장애가 있다면 즉각적인 전기 치료가 필요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에는 약물로 심박수를 조절하거나 정상 리듬 회복을 시도합니다. 심방세동 치료에서는 리듬 치료뿐 아니라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가 어렵거나 재발이 잦은 경우에는 전극도자, 절제술 같은 근본 치료를 고려합니다. 심박동이 지나치게 느린 경우에는 영구형 심장박동기, 치명적인 심실 부정맥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이식형 제세동기를 통해 급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끔 두근거렸다가 금방 괜찮아지는데 이 정도도 병원에 가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두근거림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어지럼이나 흉통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대부분은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이 점점 잦아지거나 가만히 있어도 불규칙하게 뛰고 숨이 차거나 기운이 빠진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심장 소리가 크게 느껴지거나 맥이 한 박자씩 건너뛰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부정맥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참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부정맥은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처럼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부정맥도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항응고 치료로 혈전 생성을 예방합니다. 요즘은 출혈 위험을 줄인 항응고제도 많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면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맥을 스스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손목이나 목에서 맥박이 규칙적인지 잠깐만 확인해 보세요. 혈압계나 스마트워치처럼 심박 리듬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에서 불규칙한 심박이 반복된다면 진료를 받아볼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술과 카페인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술은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심장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부정맥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식이 없고 정상 호흡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지시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두근거림이라도 증상이 반복되거나 처음 겪는 강한 양상이라면 심전도를 찍고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맥은 무조건 무서워할 병도 아니고 절대 가볍게 넘길 병도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은빛 소통방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하루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